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늘 그래왔듯이 먼저 복습을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란 무엇이냐? 일단 태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라는 것 안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라고 하는 건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냐? 주어가 한다. 주어가 당하는 게 아니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능동태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당한다, 중어가 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있을 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적 구분은 우리가 정의를 이해할 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능동태니 수동태니를 구분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왜? 우리가 태라고 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형태를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동태는 그냥 동사가 덜렁 쓰여 있으면 능동태다. 그런데 수동태는 어떻게 쓰이는 게 수동태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여야 수동태다. 오케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동사 중에는 마치 수동의 의미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수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비동사 플러스 PP꼴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그냥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걔네는 능동태로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원래 능동태 문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누가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고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하는 의미를 가진 게 주어로 나오면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방법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한다?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준다.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두 번째,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돌리고 by를 붙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라고 두 번 말하겠습니다.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준다. 됐죠?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면 되느냐? 지금 제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놓으라 그랬죠. 이 비동사를 원래 동사의 시제를 반영하고 주어의 인칭이나 순을 반영하여 형태를 바꿔준다. 어떻게? am, are, is라든가 was, were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먼저 수동태를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수동태 문양이 익숙해지고 나면 굳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더라도 수동태를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장 분석이 다시금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다 그랬죠? 이젠 얘가 뭐라고? 주어라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따로 떼놓고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동사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by 플러스 주어는 괄호. 왜? 전치사구니까. 그렇다면 문장을 분석해 보니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사명식 문장이었는데 이제 수동태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했으니 이젠 몇 형식이 돼버렸다? 1형식이 돼버렸다. 그쵸? 근데 제가 자꾸 3형식이니 1형식이니를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배우시게 되겠지만 원래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었죠. 그리고 수동태 문장엔 목적어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동태 문장에서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을 거라고요. 삼형식 동사가.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려면 최소한 문장의 주어 자리는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형식은 몇 형식부터 몇 형식? 3형식부터 5형식이죠. 즉 1, 2형식은 수동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3, 4, 5형식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금 특이한 걸로 봤을 때 우리 동사 뒤에
어떤 in이라던가 at이라던가 등등등 뭔가 전치사처럼 생긴 애들을 달고 나오는 애가 있다 그랬고요.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동사부터 이 P라고 쓴 전치사같이 생긴 애들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묶고 뒤에 나온 명사를 하나의 목적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온 구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동사는 그냥 동사로 보고요. 그 다음 이 뒤에 나온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구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동사도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 P도 전치사라면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아주 평범한 삼형식이죠. 그런데 이 뒤에 of 플러스 명사라는 동, as 플러스 명사라는 동 이렇게 특정 전치사구를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마치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인 것처럼 특정한 녀석들만 가지고 나오는 녀석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동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P, 전치사처럼 생긴 애가 붙어서 하나의 구동사로 쓰이는 녀석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동사에다가 목적어도 붙었는데 뒤에 특정한 아주 정해져 있는 픽스된 전치사구까지 달고 오는 이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녀석들도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뭐로 들었었냐면 refer to A as B 예로 들었었습니다. refer to라고 하면은 뭐뭐를 간주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to까지 붙어서 하나의 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to를 붙이지 않으려면 그냥 regard 이렇게 써버리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려고 보니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일단 refer to가 하나의 동사라고 했었고 지금 위치를 보니까 A가 목적어죠. 그리고 as B 이렇게 나온 거잖아. 자,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동태로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일단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보니까 be referred to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야 되니까 보내버리면 A가 이 자리에 나올 거고요. 주어를 문장 맨 뒷자리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문장 맨 뒷자리로 by 플러스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as B는 남아있잖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라고 했지만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그러면 as B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 구조상 어떻게 보이게 된다? 전치사 to라는 녀석과 전치사 as라는 녀석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틀린 표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옳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냥 to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 to as 어순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문법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든 낼 수 있다. 그냥 be referred as B 라고 to를 생략시켜버리고 쓰는 경우도 생기겠다. 이런데 이렇게 to를 생략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살펴보셨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까지 개괄적으로 다 살펴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첫 번째, by 이외의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즉 비동사 플러스 PP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 뒤에 by뿐만 아니라 by가 아닌 녀석들 혹은 by는 쓸 수 없고 다른 녀석들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녀석들은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분사형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분사형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분사형 형용사가 뭐라 그랬죠? 우리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죠. 준동사의 성질이 뭐였어?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로부터 나온 것이었으니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분사들 중에서 특히 감정 형용사, 감정 분사들이 그러한데 이 PP에 해당하는 애들이 아예 형용사로 굳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얘네는 아예 뭐가 됐다고요? 형용사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준동사의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게 되겠죠. 준동사의 성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뒤에 목적어 같은 거, 보어 같은 것도 달고 나올 수가 없고, 그쵸? 원래 준동사는 정도부사 very 같은 녀석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very 같은 것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게 돼버리는 것. 이게
감정 형용사로 대표되는 분사형 형용사였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러한 감정 형용사, 분사형 형용사들은요, 비동사 뒤에 예를 들어서 interested 이런 녀석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동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사 플러스 보어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자고.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비동사 플러스 pp형으로 쓰였으면 전부 다 수동태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 비동사 플러스 pp 원래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분사형 형용사가 이 자리에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런 가능성 빼고 수동태로 봤을 때 수동태들 중에서 이렇게 특이한 전치사를 달고 나오는 녀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구구절절 설명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울까요?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달달. 왜?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특정 전치사가 어떤 동사들이랑 어울리는지는 살짝 결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박탈의 어부라느니 막 이런 것들을 옛날 문법책들에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암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다면 이거 급하게 암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내신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셨다면 당연히 외우셔야죠. 그런데 딱히 배우지 않았다. 그냥 내가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이 이런 거 언급도 안 하시더라. 그러면 살짝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외우느니 그냥 내신 시험 범위에 있는 그 표현들을 외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토익 같은 데서도 이런 전치사만 보고도 문제의 답을 맞힐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까지 빨리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강사님들께서 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천천히 외우세요. 시험 전까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작문할 때, 회화할 때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당장 너무 급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be known 다음에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달달 외우지 마시고 전치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be known by, 알려져 있는 건데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A man, 사람은요, is known, 알게 됩니다, 알려집니다, by the company, 동행,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아닙니다. 무리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He keeps, 그가 유지하고 있는, 그가 사귀고 있는 그 무리들, 일행들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그때 외우세요. 아시겠죠? be known fo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or를 뭐뭐에 대해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b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Tara is known for her great voice. 타라는요,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for, 뭐뭐에 대해서 her great voice, 그녀의 훌륭한 목소리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타라는 멋진 목소리로 유명합니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be known as까지만 해볼까요? as, 뭐뭐로써죠. 그러면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는 거잖아. 그대로 해석해보자고. He is known,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as the richest person,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이거 굳이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 해석이랑 맞춰봤을 때 당연히 이런 의미겠네 라고 납득이 안 되시면 그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절이 목적어인 문장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반설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첫 번째, people say that she is a geniu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that she is a genius, 그녀가 천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people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명사잖아요. 그래서 by people 이라는 말은 굳이 써주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였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사를 먼저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바꿔줘. 그러니까 is said가 된 거죠. 그리고 목적어인 that she is a genius를 주어 자리로 보내줘.
그러면 이제는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수동태 문장이 됐네요. 그쵸? 근데 제가 앞에 별표 달아놨었죠. 별표는요, 문장이 틀렸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는데 왜 틀렸나요? 수동태 문장에서는요, 대절이 주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마이너한 규칙이에요. 아무튼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억지로 이 버전을 문법적으로 옳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규칙이 뭐라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는 대절이 쓰일 수 없다.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아주 신박한 문법을 배웠었죠. 제가 조금 간지나는 표현으로 extraposition, 외치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본 적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수업할 때 본역어 문법편 강의를 할 때 다른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외치의 종류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은 설명 안 드리기로 하고, 자, 대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뭘로 바꿔버리면 돼? 가주어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가주어, 진주어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 주어 자리를 is로 바꿔버려. 그리고 원래 있던 대절은 문장 끝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래 버전을 보면 가주어 is였고 진주어 대절이 맨 뒤로 가 있죠. 그러면 it 가주어 is 동사, is said가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 없이 옳은 문장이 돼 있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주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자리가 원래 비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비워두기가 뭐하니까 it을 채워 넣은 거였잖아요. 그쵸? 이게 가주어의 본질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의미 없는 it을 빼버리고 조금 의미가 있음직한 녀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보가 누가 되느냐? 어디에서 주어를 공수할 수가 있느냐? 바로 대절의 주어입니다. 대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 자리로 올려보내요. 올려보내. 그럼 어떻게 되죠? it은 당연히 원래 의미 없는 애였으니까 빠져야 되겠지? 얘 빠져버려. 그럼 얘가 이제 주어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is said는 그대로 또 쓰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대절이죠. 우리 대절이 뭐였어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었었잖아요. 그쵸? 접속사 대시 이끈다고 하는 건 뒤에 절이 나온다고 하는 건 반드시 대 뒤에는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빼다가 이동시켜서 주절의 주어 자리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가 돼버린 거야? That is a genius가 돼버렸네. 그러면 이 that은 접속사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쵸? 그래서 대절하고 의미를 비슷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주어가 반드시 나올 필요는 없는 거. 그 표현이 뭐냐? 투부정사죠. 이 대절을 투부정사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주어가 없는 그대로 that을 지워버리고요. is a genius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 to be a genius가 되겠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He is said to be a genius 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오케이? 조금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일반적인 능동태 문장이었는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려고 보니 목적어로 사용된 대절이 주어 자리로 갔어. 그리고 동사 자리에는 is said가 쓰였어. 그런데 지금 대절이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나온 건 규칙상 금지되어 있으니 얘를 문법적으로 옳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외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it is said that he is a genius와 같은 문장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어 자리만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된 이 가주어 it, 이 가주어 it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얘를 치워주는 방법도 있다. 그게 뭐냐? 종속절,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 대절 안에서는 she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대절 안에는 반드시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주어가 빠진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대절을 대절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요. 굳이 주어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게 뭐라고? 투부정사라고. 그래서 이미 빠져버린 she 없다고 쳐. that 없어버려. 그럼 뭐가 된다? is a genius를 투부정사로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그렇게 바꾸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to be a genius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문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애매하지 않냐? 자, 저는요 보통 is said to be 까지를 하나의 동사라고 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에 따라서는 뭐 to be a genius를 어떻게 분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학습자분들한테 더 많은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is said to 부정사를 하나의 동사로 분석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she 주어 그리고 is said to be 동사 a genius 얘를 그냥 보어로 분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라고들 한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is said to 부정사라는 것도 뭐뭐라고 말해진다잖아. is believed to 부정사도 뭐뭐라고 믿어진다잖아. is thought to 부정사도 뭐뭐라고 생각된다잖아. 전부 다 뜻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뭐라고들 한다라고만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장 분석하실 때 제가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자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 genius를 가져온 거는 문장 성분 중에 누구예요? 얘가 가져온 거죠. 그쵸? 그러면 is said to be가 너무 분석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분을요 그냥 없는 걸로 쳐버리세요. 해석하실 때 문장 분석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is believed to, is said to, is known to 이런 것들 다 없는 녀석이라고 봐버리라고. 오케이? 그러면 she be a genius, she is a genius 라고 해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셔야 돼. 아니 she is a genius랑 she is said to be a genius랑 그렇게 의미 차이가 없다면 굳이 왜 이렇게 긴 표현을 쓰는 겁니까? 왜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뭐 라고들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쵸? 그녀는 천재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누구의 의견이야? 내 의견이지. 그리고 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유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 사람들은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더라. 근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화제를 던진 다음에 그걸 반박하고 싶은 구조를 사용하고 싶을 때 혹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은 거긴 한데 살짝 의견을 톤 다운시켜서 전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게 됩니다. 돌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있죠. is said to, is believed to, is thought to, is known to, is expected to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톤 다운시키는 표현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독해에서 이런 표현들을 만났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화제를 던진 거구나. 화제를 쭉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화제를 뒤에서 반박하려고 이딴 표현을 쓰는 거구나 라고 지레 짐작하신 상태로 독해를 하시면 앞으로의 독해가 더 쉬워지실 겁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다뤘던 건 여기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 say는 현재 시제야. 그런데 대절 안에는 어때요? 과거 시제죠. 즉 주절의 시제보다 대절의 시제가 더 먼저야. 그렇다면 여차저차 바꿨을 때 대절에서 투부정사로 전환을 시켰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미 배웠습니다. 자, is said까지는 그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내용은 대절의 내용이었으니까 과거 시제, 현재보다 앞선 시제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완료 부정사를 써준다고 했었죠. 이것도 배웠습니다. 언제?
verbals, 준동사의 성질 챕터에서 to 부정사로 쓰이면 주절의 시제랑 똑같다고 전제하는 것이지만 to have pp를 사용하게 되면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대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똑같으면 그냥 그대로 to 부정사를 써주면 되지만 대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앞서 있으면 to have pp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3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